13과에서 배울 내용은 기왕, 이왕 뭐뭐한 바에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구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 읽어보시죠. 既然 이 지라는 것은 이미 기자죠. 그리고 라는 그러할 연자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지라는 이미, 기왕, 이왕,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란은 기왕 그러하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사실 이 지란은 이미 앞에 어떠어떠한 내용이 설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지란, 기왕 그러하니까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즉 지란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 어떠어떠한 주어진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러하다라고 매듭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란 뒤에는 어떠한 단어나 문장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虽然과 마찬가지로 이 란이 왔을 땐 뒤에 어떠한 단어나 문장이 올 수 없지만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나의 접속사로서만 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어에서의 지란은 기왕 그러하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왕 뭐뭐한 바에라고 풀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해준 거죠. 하나의 틀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就, 예, 那么와 함께 옴으로써 기왕 A한 바에는 곧 B하다라고 하나의 고정된 문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예문 따라 읽어보십시오. 既然被他拒绝了，你就找别人商量吧。既然被他拒绝了，你就找别人商量吧. 기왕 그에 의해서 거절당했으니 너는 곧 다른 사람을 찾아서 상의해 보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既然你不后悔，那么我也不跟你多说了。既然你不后悔，那我也不跟你多说了. 기왕 네가 후회하지 않으니 그러면 나 역시 너와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말하진 않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B 문장 앞에 따라 읽어보시죠. 还怎么为什么何必 등이 옴으로써 인과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인과관계란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예문 보시죠. 3번 既然他知道真相，我们还有必要骗他吗？既然他知道真相，我们还有必要
骗他吗? 기왕 그녀가 진상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또 그녀를 속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피엔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이 피엔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원칙상 짝수로 단어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따라 읽습니다. 치피엔, 치피엔이라는 단어가 완전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치는 속일 기자죠. 피엔은 속일 편자입니다. 이 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한자어죠. 기만하다. 바로 기만하다의 기자가 이 치피엔의 치가 됩니다. 또한 치피엔과 같은 표현으로 다음 단어도 쓸 수 있죠. 따라 읽습니다. 치자, 치자. 역시 의미는 같습니다. 요새 보면은 전화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电话欺诈. 한국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전화로 사기치는 거. 피싱이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을 중국어로는 이처럼 电话欺诈라고 씁니다.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따라 읽습니다. 诈骗, 诈骗, 欺骗, 欺诈, 诈骗 모두 같은 뜻이 됩니다. 문제는 이 피엔이라는 단어예요.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왼편에 말 맞자가 오지요? 그리고 오른편에 이 글자가 오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왼편에는 말 맞자고, 오른편에 이 글자는 납작하다, 편편하다라는 의미의 피엔 발음도 되고요, 비엔 발음도 돼요. 즉, 오른편에서 발음이 왔고 왼편에서 뜻이 온 한 글자는 발음을, 한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싱성, 바로 형성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속이다, 기만하다라는 의미로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진시 황帝, 진시 황제죠. 이 진시 황제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을 일궈낸 임금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러한 업적이 대동사회를 이끌었던 산황우帝, 따통, 대동사회를 이끌었던 산황우帝, 삼황오제의 업적과 자신의 업적이 비견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삼황의 삼을 빼고 오제의 오를 뺀 나머지 황제의 명칭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황제라는 말이 등장해요. 다시 얘기해서 황帝,
황제라는 단어는 진시황帝, 진시황 이전에는 없던 표현입니다. 진시황제 이후를 우리는 황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태평성대의 대명사, 바로 요순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오, 순. 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바로 우띠, 5명의 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태평성대의 대명사지요. 아무튼 이 진시황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죽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시켜서 장생불사의 약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죠.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그게 바로 진시황 2세입니다. 하지만 이 진시황 2세는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10여 세밖에 안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쿠에서 그의 정치를 도와주는 한 신하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짜오가오, 짜오가오, 조고라는 인물이에요. 이 조고라는 인물이 황제를 대신해서 마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신하들이 진시황 2세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더욱더 삼가여야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서서히 거만해지는 거죠. 이 짜오가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가만히 보아하니 이 신하들이 임금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짜오가오가 조정에 회의를 하러 갔을 때 임금 진시황 2세를 아련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폐하, 제가 황제폐하를 위해서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렵사리 구해온 천리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리마를 데리고 들어오게 해요. 근데 어린 진시황 2세가 가만히 보아하니 야, 저건 말이 아니라 사슴인 겁니다. 그래서 짜오가오 조고에게 말하죠. 이복의 조고 대신 저거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지 않소? 이에 짜오가오 조고는 표정을 더욱더 엄숙하게 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폐하, 어찌 제가 폐하를 위해서 어렵사리 준비해온 이 천리마를 사슴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건 말입니다. 정색을 하고 대답하는 짜오가오 조고의 표정을 보니까 진시황 2세도 조고가 자기하고 농담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저건 분명히 사슴입니다. 이에 짜오가오 조고가 얘기를 하죠. 황제 폐하께서 믿지 않으시니 우리 여기 조정의 대신들로 하여금 판단케 하지요. 자, 이것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계시오. 그리고 이것이 사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쪽 한켠으로 가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하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다 저것이 사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고가 더 두려웠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일부 정직한 신하들은 저쪽 한켠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그 숫자는 많지 않았겠죠? 이에 이제 안심한 짜오가오 조고가 얘기합니다. 거보십시오 폐하, 이거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이 단어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록위마라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어 따라 읽어봅니다. 指鹿为马指鹿为马指鹿사슴을 가리켜서 외마 말로 삼다. 즉 거짓으로서 진실을 숨기는 것, 이러한 형태를 일컬어서 지록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엔이라는 이 단어에 왜 속이다가 하필 말인지를 이처럼 고사성어를 통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는 분명 언어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 문화를 녹여낸 정수지요. 따라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 특히 정신문화를 이해해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중국어, 특히 고급 중국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 문학, 그리고 철학 등들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두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문사 따라 읽습니다. 这种实验既然没有结果你怎么勉强进行呢? 다시 한번 这种实验既然没有结果你怎么勉强进行呢? 이러한 실험은 기왕 결과가 없는데 너는 어째서 억지로 진행하려 드는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结果 결과는 结果라고 발음합니다. 이 단어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않아요. 객관적인 결과 그대로만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중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도 있죠. 따라 읽습니다. 成果 성과. 이 단어는 한국에서 쓰듯이 좋은 결과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반면에 后果 후과. 이 단어는 한국에서 쓰지 않죠. 后果는 나쁜 결과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로 써줄 수 있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勉强. 이 勉强은 이성이 아니라 삼성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强大 强烈 등등을 얘기할 땐 모두 强 이성으로 발음해요. 반면에 勉强이란 단어를 써줄 때는 强 삼성으로 써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글자 역시 포인즈, 또인즈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역시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孔子, 공자, 그리고 그가 아꼈던 제자 중 하나인 子路, 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즈루, 자로는 강함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인물이었죠. 힘 하면은 자로였습니다. 그런 자로가 스승 공자에게 묻죠. 스승님, 이 강함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공자는 자로의 의도를 알고 있었죠. 자로가 강함이란 개념이 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로는 자기가 강한 만큼은 자신 있으니까 한번 스승의 설명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공자는 그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네가 묻고자 하는 치 강함이라는 게 뭐냐? 난방, 남방의 강함이냐? 아니면北方, 북방의 강함이냐? 아니면 니自己, 너 스스로의 강함이냐? 난방, 남방의 강함은 무도함에 보복하지 않고 힘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며 자애로움으로써 상대방을 감싸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난방 더 치앙, 남방의 강함은 쥔즈, 군자가 머문다. 반면에北方더 치앙, 북방의 강함은 무도함으로써 폭력으로써 상대방을 누르면서도 지겨워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 따라서 숑바오, 흉폭한 자들이 머문다. 이것이 北方的치앙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치앙, 강함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약한 자를 지켜주고 부드러움으로써 상대방을 아껴주려는 강함.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고 남방의 강함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머무는 것이죠. 이러한 치앙은 이성, 얼성, 치앙으로 발음합니다. 반면에 무력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하려 드는 것은 이것은 흉포한 자가 머무는 거죠. 폭군들이나 하는 겁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따라서 이때는 치앙, 삼성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바로 억지로 하다, 미엔치앙은 산성, 삼성으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제 치앙의 이성과 삼성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문 5번 既然政府规定了你怎么偏偏不遵守呢？既然政府规定了你怎么偏偏不遵守呢? 기왕 정부가 규정을 했는데 너는 어째서 굳이 준수하지 않는가? 따르지 않는가? 따라했습니다. 偏偏, 偏偏. 이 偏이란 단어는 편벽되다죠. 즉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따라서 굳이 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PNPN은 아주 잘 쓰이는 부사어로서 보통은 이처럼 굳이, 억지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좀 다르게
풀이해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每次我去找他，他偏偏不在. 매번 내가 그를 찾을 때마다 그는 偏偏不在, 있지 않아요. 이때 偏偏은 굳이라고 해석해서는 문맥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偏偏은 한국어로 공교롭게도 라고 풀이해 줘야 돼요. 즉 매번 내가 그를 찾을 때마다 그는 공교롭게도 없었다, 없다라고 풀이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偏偏은 두 가지 의미로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첫 번째, 굳이. 두 번째, 공교롭게도 라고 말입니다. 예문 6번. 既然发明了新的，你何必念旧呢？ 다시 한번. 既然发明了新的，你何必念旧呢? 기왕 새로운 것을 발명했는데 너는 하필 어째서 念旧, 옛 것을 생각하다, 옛 것을 고수하냐? 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이 念旧와 관련해서 다음 단어 역시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喜新厌旧, 喜新厌旧. 喜新,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厌旧, 옛 것을 염증내다. 이엔이 염증나다의 염이죠.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정의, 역시 성어인데요. 이것은 옛날 젊었을 때 고생하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찾는 옛 시대의 그런 남성들을 비판한 성어로 유명합니다. 즉 어려울 때는 함께 해준 사람, 이제 내가 잘 되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더 챙겨줘야 사람의 도리인데,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잘 됐다고 버리고 예쁘고 새로운 것만 찾는 그런 구세대의 악습들을 비판하는 성어로 종종 쓰이는 것이죠. 따라 읽습니다. 喜新厌旧, 喜新厌旧.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과 역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연습 문제 풀이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는 2번씩 읽어드립니다.